저 나름의 원칙을 세워둔 게 있었죠. 그래서 제 원래 원칙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은 절대로 선물 매매로 가져가지 않고 항상 3배율 이하 저배로 원칙을 만들고 지키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못 지켰어요. 이거를 못 지키게 된 계기가, 그래서 갖고 있는 현물들이랑 포인트작 정도가 남았고 시드는 반갈죽이 넘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거랑 똑같은 감정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또 당했다는 거에 화가 난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토요일날 어마어마한 급락이 있었죠. 저도 이제서야 좀 정신을 차리고 영상을 찍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팔다리 하나씩 잘린 것 같아요. 제 시드의 절반이 조금 넘는 하락을 맞았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좀 정신을 못 차리다가 이제서야 조금 정신을 차리게 돼서 좀 복귀를 해보기도 하고, 또 오히려 한편으로는 또 잘 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요새 좀 열심히 안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복귀할 겸 이런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굳이 제가 말 안 해도 폭락이 얼마나 왔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청산 규모는 코로나19 때 12억 달러, FTX 망했을 때 16억 달러 청산이었는데 어제는 191억 달러의 청산이 있었어요. 이때까지 있었던 시장 크러쉬의 10배가 넘는 시장 크러쉬가 있었던 거죠. 진짜 자연재해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시장이 너무 과열돼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포지션을 안일하게 키운 게 좀 다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괜찮게 보는 알트들이 좀 있었거든요. IP나 케이크나 아이겐레이어 이런 알트들을 괜찮다고 생각하고 좀 포지션을 선물로 많이 잡아뒀었어요. 제가 선물을 할 때 원칙이 있는데, 원래 원칙대로라면 배율을 높게 안 쓰고 전체 시드에서 아이솔레이트로 좀 제한된 포지션만 선물을 운영하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손실이 컸던 것 같아요. 현물 하락까지 포함하면은 엄청나게 크죠. 언디시에서도 IP 담보로 스테이블을 끌어서 쓴 게 있고, 또 퍼프덱스가 진짜 컸어요. 퍼프덱스에서 요새 유행하는 라이터나 베이스드나 백팩 이런 수많은 퍼프덱스들이 있는데, 퍼프덱스 포인트 장악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포지션을 양방도 잡고 오픈도 하고 이러면서 잡고 있던 포지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게 진짜 순식간에 다 청산이 돼버리면서 좀 제정신을 차리기 어려운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당할 걸 당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원래대로 원칙을 지켰으면 이렇게까지 많이 터지진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래서 일단 제 반성문을 먼저 좀 복기를 해볼게요. 이게 제가 썼던 글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팔다리 하나씩 자른 거 복귀, 대충 한 반토막 더 넘게 난 듯이라는 글입니다. 먼저 이번에 가장 큰 페이는 이 정도면 빠질 만큼 빠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롱 잡았던 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다쳤던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선물 투자로 굉장히 벌기도 많이 벌었지만 P&L로 따지면 잃은 게 훨씬 많을 거예요. 현물이나 에어드롭 작업으로 벌어서 선물에 계속 갖다 바치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저 나름의 원칙을 세워둔 게 있었죠. 그래서 제 원래 원칙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10% 이상은 절대로 선물 매매로 가져가지 않고 항상 3배율 이하 저배로 원칙을 만들고 지키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못 지켰어요. 이거를 못 지키게 된 계기가 퍼프덱스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였거든요. 퍼프덱스들이 그 당시에 워낙 잘 나가기도 했고, 또 거래를 기반으로 하다 보면 거래와 동시에 포인트도 획득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에어드랍 작업이지 내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불장이었던 것도 있었고, 제가 워낙 불리시하게 봤던 알트들이 많았어서 걔네에 대한 리스크 판단 없이 좀 공격적으로 포지션을 잡았던 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제가 이 원칙을 완벽하게 어겨나가고 있었습니다. 에이, 퍼프덱스 양빵 작업이니까 괜찮아, 포인트 획득해서 멘징하면 돼 라고 생각하고, 에이 설마 3배 잡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터지겠어 라고 생각하고 스탑로스 안 잡아놓고, 또 제가 호재 매매에 기반한 알트 매매를 하다 보니까 3일 잡고 뺄 건데 별 이슈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되게 안일하게 포지션을 잡았던 것 같아요. 진짜 미친
행동이었죠. 그러면서 원래 원칙이었던 전체 포폴의 10% 이상은 절대로 선물 매매 안 하고 3배 이상은 쓰지 말자라고 생각했던 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전체 포폴의 20-30%가 선물에 있었고 또 3배율 이상은 쓰지 말자던 생각이 4X, 5X, 6X가 되면서 결국에 이 사단이 나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멘탈을 좀 빠르게 회복한 것 같아요. 회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아 그래 내가 당할 정도로 행동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받아들이는 단계로 생각보다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복귀해보자면 내가 조금 고민되는 게 이 정도 하락빔 정말 잘 안 나오는 건데 이런 리스크까지 생각했어가지고 퍼프덱스 작을 좀 보수적으로 하는 게 맞았나? 퍼프덱스 작업도 전체 선물 거래 10% 미만으로 생각하고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태도 면에서도 좀 반성할 게 많죠. 이제 저도 짬이 좀 됐다 보니까 이 정도면 코인 잘 알 때 됐다 라고 방심하고 생각할 쯤에 두드러 맞을 걸 두드러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업보인 것 같아요. 이제 저도 당분간은 매매나 알트 매매 이런 건 접어두고 좀 에어드랍 작업, 뭐 폴리마켓이나 칼시 이런 뭐 예측 마켓에 비중을 많이 두고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 데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갖고 있는 알트들도 기본 베이스 물량은 가지고 가는 수준에서 에어드랍의 대부분의 자산을 할당하는 형태로 포지션을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또 선물을 안 해야겠죠, 당연히. 물론 사실 선물하는 대부분 사람들의 끝이 여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도 이거를 반복했다는 거에 대해서 오는 저에 대한 실망감도 컸던 거 좀 더 열심히 하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좀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다들 마음고생 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이 힘든 시간 잘 이겨내보고 올라가 봅시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복귀를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현물들이랑 포인트작 정도가 남았고 시드는 반갈죽이 넘게 돼버린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거랑 똑같은 감정을 느낀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또 당했다는 거에 화가 난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참에 그냥 아예 채널 컨셉도 변경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뭐 본업도 있고 영상 제작에 대한 흥미도 떨어진 지가 꽤 됐고 왜냐면 스택스 생태계 소식이 안 나오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그냥 좀 돈 버는 얘기들 위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에어드랍 작업 소개해드리고 제가 집중하는 알트들, 제가 집중하는 포인트 작업들, 이번 달에 꼭 해야 되는 누카렵 작업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콘텐츠를 다시 만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생태계의 중요한 소식들만을 다루는 유튜브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생태계에 중요한 소식들이 나오면 빠짐없이 다루긴 할 겁니다. 기존에는 스택스 얘기를 한 90% 하고 나머지 얘기를 10% 정도 했다면 앞으로는 스택스 얘기는 20% 30%만 하고 다른 시즌에는 에어드랍 작업들, 돈 되는 작업들, 예치작, 포인트작 이런 것들 위주로 얘기하는 채널로 컨셉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텔레그램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또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조금 더 많은 컨텐츠들 뭐 문버드나 아이겐이나 스택스 얘기 외에도 좀 다른 얘기들을 가끔 하긴 했는데 앞으로 제 채널도 다른 코인 얘기 7, 뭐 스택스 얘기 3, 4 정도로 개편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좀 진짜 긴장하고 복구에 신경 써야 되는 시점에 와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열심히 좀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한 작업들을 해나갈 것 같아요. 한동안 멈췄던 다개 작업들도 다시 다 가동을 하게 될 것 같고 좀 반성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아직도 고민 중인 부분인데 뭐 수익 인증이나 얼마 벌었다라 얘기를 노션으로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서 관리할까를 생각 중이에요. 제가 컨빅션을 갖고 작업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노션 형태로 만들어서 공유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또 수익 인증이나 해제 이런 거는 자제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기도 하셔서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채널 컨셉을 전반적으로 진짜로 돈 버는 방법들, 내가 좋아하는 알트들, 매매 아이디어 복귀 이런 느낌으로 개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자신감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자신감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봐야지 어쩌겠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어느 순간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가고 나서부터 공격적인 작업을 해본 게 언제였나 싶기도 해요. 옛날에는 제가 가장 먼저 누구보다 컨빅션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추천하기도 하고 에어드랍 작업할 거면 정말 목숨 걸고 하기도 하고 또 한국의 어떤 알트코인들이 알려지기 전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런 1차 생산자로서의 삶을 살던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좀
아,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여러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 또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들로 찾아뵈려고 합니다. 오늘따라 좀 말이 두서없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도 대본을 안 쓰고 영상을 찍었지만 오늘따라 좀 더 이렇게 중언부언 횡설수설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영상은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아마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청산도 당하셨을 거고, 시드 0으로 회귀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현물도 사실 엄청나게 손해죠. 그런 분들도 좀 마음을 잘 가다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있어 보니까 이 시장은 살아남기만 하고 있으면 기회는 무조건 옵니다. 정말 지금 시드가 사라진 거에 좌절하지 마시고, 진짜 에어드랍 작업도 그렇고 정말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기회가 발생하는 시장이니까 너무 상심치 마시고 같이 한번 오래 달려보도록 합시다.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오래는 아니고 적당하게 열심히 해서 다들 행복한 시간이 왔으면 합니다. 기존까지는 생태계 유튜버였다면 이제는 그냥 코인판에서 돈 되는 것들을 하는 사람으로서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야핑이든 밈코인 트레이딩이든 내러티브 매매, 예치작 등등 다양한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바이.